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캠트로스입니다. 일단 캠트로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소형주이고, 그리고 숨겨진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업종에서 숨겨져 있느냐?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제로에 쓰이는 탄소 포집 기술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외주의고 이제 막 시장이 태동하고 있는 그런 첨가제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쪽이 아니라 첨가제 쪽입니다. 그래서 꽤나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저는 이제부터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은 제가 제 3종목 정도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 조은마 기분다기 멤버분들 중에서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 저와 함께 오래 되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꽤나 좀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왜 지금 이 기업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세 종목 중에서 굳이 제가 캠트로스를 해드리는 이유를 이제 좀 파악하신 분들이라면 실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 배터리 첨가제 기업이라던가 처음부터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이런 기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화학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화학 기업이었었는데 이제 점차 이제 업종을 점차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돌리면서 화학 기업 쪽에서는 이제 건설 자재 쪽에 주로 들어가는 화학을 썼다면 이제는 IT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가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에 대한 첨가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소재에서는 이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핵심적인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한번 이제 캠트로스가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상당히 크게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삼성의 이제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삼성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급등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2015년, 2017년, 그리고 이제 막 다시금 마지막, 3파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더라도, 네, 시가총액은 1,700억이에요. 1,780억이고, 보시면 영업이익이, 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평가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후에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 캠트로스가 어떤 식의 방향성과 그리고 매출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네,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의약 소재도 같이 만들고 있고 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의약 소재 그리고 건설 첨가제 이쪽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전해액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을 한 것인데, 일단은 원래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에 쓰이는 첨가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는 솔브레인과 동화 기업의 첨가제를 납품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형 배터리, 소형 배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이런 소형 배터리 쪽에 전동 기구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소형 배터리 쪽에서 이제 첨가제를 납품했었다면, 이제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첨단 산업으로의 그런 탈바꿈을 통해서 대형 그러니까 중대형 배터리에도 첨가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의 독점이었어요. 사실 이런 숨겨진 소재 산업들도 있죠.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 이런 쪽에서도 뭐 수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숨겨진 소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서 일본 기업의 독점, 뭐 센트럴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요. 센트럴 글라스? 네, 센트럴 글라스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었던 이런 배터리 첨가제를 캠트로스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캠트로스에서. 캠트로스도 이제 양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조금씩 서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술로, 그러니까 뭐 센트럴 글라스의 기술을 따와서 뭐 라이센싱을 한다거나 라이센스 비용을 준다거나 로열티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계약이 아니라 자체 기술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가제 쪽에서 이미 이제 매출 기준으로 200억 원 이상, 최소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뭐 작년에도 1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12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컨센서스는 240억 이상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산업이 매년 100% 이상씩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 매출액이 약간 43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240억만 나와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극재 파인더라고, 그러니까 양극재를 이제 알루미늄 기재 위에 이제 접착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을 시키는 그런 형식인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인더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양극재 그리고 도전재 바인더를 같이 믹스함으로써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트롤에서 건설용 이제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첨단 산업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양극용 파인더, 양극재 파인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은 없고, 이 음극재 파인더를 LG화학에서 하고 있어요. 음극재 파인더를 LG화학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양극재 파인더는 캠트러스가 유일합니다. 이것도 원래 수입에 의존 했었어요. 뭐 당연히 일본 기업이 거의 독과점 했었고, 이런 구레하라는 일본 기업에서 이제 캠트러스로 이제 점차 무게 추가, 국내에서만큼 무게 추가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소부장, 특히나 배터리라던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밀어준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캠트러스와 합작해서 만든 것이고, 한국화학연구원과 캠트러스에서 합작해서 만든 것이고, 기술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술 이전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최소 1,0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을 보고 있고, 여기서 한 40% 정도만 비중을 가져오더라도 국내에서 1,000억 원 이상입니다. 600억 이상의 또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캠트러스에서 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정도가 좀 빠그러지더라도 나머지의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이것도 역시 소부장 기업으로 엮이면서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죠. 수소연료전지에서도 이제 전해액 첨가제, 그러니까 배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연료전지에서도 전해질막에 쓰이는 이제 소재를 만들고 있고 생산을 하고자 하고 있고, 이미 올해 상반기에 기술 이전이 완료됐어요. 이것도 국내에서 과학기술통신부 그런 관처에서 이제 캠트러스로 기술 이전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년부터 양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시장 규모가 국내에서만 1,200억 이상, 1,2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 캐파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캠트러스가 현재 매출액이 500억이 채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1,200억 원, 1,000억 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나타나는 이제 배터리 첨가제의 매출도 2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첨단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 소재 부분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첨가제, 그럼 OLED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IT 소재, 마지막으로 수소연료 전지까지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씩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아마 양산되는 시기는 한 빠르면 2년, 그리고 2024년 정도, 2025년 정도면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양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산의 시점이 빨라봐야 2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부터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오히려 큰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 2차 전지라는 그런 주도 업종 섹터 내에서는 10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다 끌어오고 있어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배터리 소재, 뭐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다 할 것 없이 10년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 정도, 한 3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특히 지금의 이제 시장 흐름이 상당히 빠르죠. 어제는 여기가 올라가고 오늘은 여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후에 주도 업종으로서 혹은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변곡점 부근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이제 EUV를 통해 이제 디램 생산과 이제 디램 생산에 필요한 이제 포토레스트를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것도 역시나 내후년 정도에는 충분한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현재도 40%이고 건설 쪽이 한 3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0%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최소 50% 이상은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곳이고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에는 꽤나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캠트러스에서 하고 있는 뭐 국내 유일 이런 소재 쪽을 본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제로 쪽에서도 이제 CCU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유해가스를 잡아둠으로써 에틸렌이라고 이제 화학 소재로 쓰이는 에틸렌 카보네이트 이제 합성용 이제 고효율제를 바꾸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거 이산화탄소를 잡아둔 이후에 이제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전환시키는 이러한 기술을 지금 캠트러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KC코트라던가 그린케미칼, 뭐 캠트러스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데 이 가운데서도 그나마 좀 아직은 관심을 좀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기술력 부분에서는 꽤나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뭐 그린케미칼, KC코트렐이 거의 국내선 이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캠트러스 역시나 이제 기술력을 볼 때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인 이제 그 전해질에 대한 그런 소재도 이제 국산에 대한 그런 발전성,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를 본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가치를 특히나 이제 숨겨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전히 좀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LNF, 첨보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애기죠, 애기. 뭐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오른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시금 이제 슬슬 주목할 때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소연료전지를 생각하면 이 수소차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료전지 자체의 그런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건물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틸리티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전기 생산에도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의 패권 전환이라고 이 IEA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그리고 지금의 아람코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존의 석유 패권을 장악했었던 그런 국가 기업이라면 여기에서 목숨 걸고 투자하는 곳이 수소예요, 수소. 그리고 뭐 네덜란드, 영국,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목숨 걸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지금까지 에너지의 패권을 석유 국가들, 석유의 채굴이 가능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것을 수소로 전환시켜서 이송을 시키면 에너지를 수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수소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소연료 전지라는 그런 거대한 산업 하나 자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쓰일 곳은 충분히 많다. 특히나 이제 수소 트럭이라던가 수소 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거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소만 한 게 없어요. 네, 물론 석유보다는 못할 수야 있겠지만 취향경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수소만 한 게 없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CCU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포트레이스까지는 충분한 이제 매력도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설사 한두 가지가 빠져진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산업의 성장성과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캠트러스의 시가총액 1,700억 정도라는 이런 시가총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꽤나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기업 너무 고평가 아닌가? 아직은 오래 남지 않았나? 증시가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식의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라인 때부터 결국 5,900원 라인 때부터 4,600원 라인 때까지가 꽤나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안정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이 보이면서 만약 반등을 한다면 꽤나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기에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배터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캠트로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